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의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실망시키면 어쩌지? 미움받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제 삶의 모든 선택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처음 제목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니. 미움받는 게 왜 용기가 필요하죠? 미움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갇혀있던 감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 오늘은 제가 이 책을 통해 경험한 변화,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삶도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 저는 30년 넘게 타인의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주변이 좋다는 회사에 취직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 다 이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어느 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사가 제 보고서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최선이야? 다시 해와.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밤새 만든 보고서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상사의 한마디에 흔들리지? 왜 이 사람의 평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 저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재미있는 사람, 직장에서는 성실한 사람,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자식, 연인에게는 완벽한 애인.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니 정작 나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친구가 주말에 등산 갈래? 라고 물으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좋아. 라고 대답했어요. 상사가 주말에 일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약속이 있었지만 네,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진짜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됐습니다. 그때 미움받을 용기를 만났습니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사상을 다룬 책이에요. 아들러는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첫 문장에서 멈췄어요. 인간의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 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제 모든 고민이 대인관계였어요. 상사가 뭐라고 할까?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인관계의 고민에서 벗어나려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야?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과제의 분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를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상사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해. 상사를 만족시켜야 해. 하지만 아들러는 다르게 말합니다. 보고서를 열심히 만드는 것은 당신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상사의 과제입니다. 이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상대방의 과제예요. 친구가 제 조언을 듣고 화를 낸다면 그건 친구의 과제입니다. 부모님이 제 선택을 반대하신다면 그건 부모님의 과제예요. 저는 그들의 과제에 침입해서는 안 되고 그들도 제 과제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엔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진짜 존중이더라고요.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마라. 충격이었어요. 저는 평생 인정받고 싶어서 살았거든요. 잘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밤새 일했고
대단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무리한 일도 떠맡았어요. 하지만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며 사는 삶은 타인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울컥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타인의 시선 속에서 타인의 평가를 위해서만 살았던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 제목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유롭게 살려면 타인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미움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움받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실천한 첫 번째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또 주말 근무를 요청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은 제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사가 화낼까봐, 평가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상사는 눈썹을 찌푸리더니 그래? 알았어 라고만 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상사와의 관계가 파탄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상사가 저를 더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타인의 과제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었는지 몰라요. 저는 SNS에 사진 하나 올리려고 해도 고민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좋아요가 적게 나오면 어쩌지? 댓글에 악플이 달리면 어쩌지? 그래서 결국 안 올렸어요. 아니면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완벽하게 보이는 사진만 올렸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좋으면 올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의 과제예요. 좋아요가 적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 순간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선택의 자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이전에 저는 늘 해야 한다라는 말에 갇혀 살았어요. 회사원이니까 야근해야 한다. 친구니까 도와줘야 한다. 자식이니까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야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친구를 도울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조언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해야 해서 한다와 선택해서 한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이제는 자식이니까 당연히 가야 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간다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부모님을 만나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아들러 심리학에 또 다른 핵심이 있어요.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저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대학 동기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친구는 결혼했는데 나는 아직 솔로라든지, 동생은 승진했는데 나는 그대로라든지. 그렇게 비교하면서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든 뒤처져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비교 대상을 바꿨습니다. 작년에 나보다 나아졌나? 한 달 전에 나보다 성장했나?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삶이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아들러가 한 말 중에 제 인생을 바꾼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평범할 용기를 가져라.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평범하다니 그게 무슨 용기가 필요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저는 항상 특별해지고 싶었어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눈에 띄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왜냐고요? 평범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다. 평범한 당신 그대로도 괜찮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는 평생 특별해지려고 애쓰면서 스스로를 괴롭혔던 거예요. 평범해도 괜찮다는 걸, 그냥 저 자신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러는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것이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정반대 아닌가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나는 남들보다 못해라고 생각해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나는 남들보다 나아라고 생각하죠. 둘 다 남들과의 비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어떨 때는 열등감에 시달렸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어떨 때는 우월감을 느꼈어요. 내가 쟤보다는 낫지. 하지만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로 정의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러는 말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제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거였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저는 항상 이상적인 나를 꿈꿨어요. 더 똑똑하고, 더 외모가 좋고, 더 능력 있고, 더 인기 있는 나. 그래서 지금의 저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나는 이것보다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지금의 당신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역설적이죠? 변하고 싶으면 먼저 지금의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니.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저를 미워하면서는 절대 변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는 생각이 자기 비하로 이어지고, 자기 비하는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를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변화가 시작됐어요. 오케이,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아.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편한 마음으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들러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개념 중 하나가 공헌감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또 남들을 위해 살라는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과 공헌감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상사가 이 일 해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이 일을 하면 팀에 도움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하는 건 공헌감이에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타인이 주인이고 후자는 내가 주인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문을 잡아줬을 때, 동료에게 조언을 해줬을 때, 가족에게 식사를 만들어줬을 때,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다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이에요. 아들러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타인의 인생을 살지 마라.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저는 이 말을 매일 아침 되새깁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세상이 좋다고 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선택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요. 그리고 최대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30년 넘게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마이너스 남들이 가자는 곳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걸 선택해요. 주말에 뭐 할까? 친구들이 가자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들러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수평이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수직으로 봐요.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부모와 자식, 위와 아래가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위아래는 없다. 모두 동등한 인격체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상사한테 반말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예의와 존중은 지키되 내면적으로는 동등한 관계로 보는 거예요. 상사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저도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 상사가 화를 낸다고 해서 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다고 해서 제가 열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칭찬도 꾸짖음도 필요 없다. 아들러의 충격적인 주장이 하나 더 있어요. 칭찬하지 마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했어요. 칭찬은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칭찬은 수직 관계를 전제로 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잘했어.
대단해. 이런 말들이요. 언뜻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고요?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라. 잘했어. 가 아니라 고마워. 대단해. 가 아니라 내 덕분에 도움이 됐어. 이렇게요. 평가가 아니라 감사. 저도 이제는 바꿔서 말해요. 동생이 뭔가를 잘했을 때 잘했네. 대신 고마워. 내 덕분이야 라고 해요. 미묘한 차이 같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과제의 분리로 관계가 편해지다. 과제의 분리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친구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요. 나 회사 그만둘까 고민이야. 이전에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만두지 마. 조금만 더 버텨봐. 또는 그래, 그만둬. 너한테 안 맞아. 그리고 나서 친구가 제 조언대로 하지 않으면 섭섭했어요. 또는 제 조언대로 했다가 후회하면 죄책감을 느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어떻게 결정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이렇게 말해요. 결정은 친구의 과제예요. 저는 조언을 줄 수는 있지만 결정권은 친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친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났거든요.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저는 평생 경쟁 속에서 살았어요.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경쟁하고, 회사에서는 승진으로 경쟁하고, 친구들끼리는 누가 더 성공했는지 경쟁하고, 항상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경쟁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을 적으로 만든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동료를 경쟁 상대로 보는 순간 동료가 잘 되면 저는 불안해졌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어쩌지? 하지만 이제는 동료를 협력자로 봐요. 동료가 잘 되면 저도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팀이 더 좋아지니까요. 경쟁에서 협력으로 마음을 바꾸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적이 아니라 동료로 가득한 세상.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용기를 북돋아주기.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은 용기예요. 타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후배가 실수했을 때 왜 이렇게 했어? 가 아니라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힘내. 가 아니라 지금 힘들구나. 내가 옆에 있을게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더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더 행복해졌어요. 아들러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저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리고 미래를 걱정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이 들면 어쩌지? 그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다 보니 정작 지금을 놓쳤어요.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뿐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어요.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운 걸 지금 적용해요.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 삶이 훨씬 단순해졌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졌거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되니까.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부여한다. 아들러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인생의 의미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래요. 저는 이전에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나는 왜 사는 걸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마치 어딘가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제가 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예술에서 의미를 찾아요. 정답은 없어요. 제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거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제 인생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따라 살다 보니 삶이 훨씬 만족스러워졌어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 마지막으로 아들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저는 항상 미래에 행복이 있다고 믿었어요. 대학 가면 행복할 거야. 취직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대학에 가도 취직해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을 계속 미래로 미뤘거든요.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지금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커피를 마실 때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해요. 출근길의 하늘을 보고 오늘 날씨 좋네라고 생각해요. 동료와 대화하면서 그 순간을 즐겨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더라고요.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끼게 됐어요. 미움받을 용기, 그 이후 미움받을 용기를 읽고 1년이 지났어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제 선택으로.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제 만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를 좀 더 사랑하게 됐어요. 완벽하지 않은 저를, 부족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도 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혹시 지금 여러분도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사시나요?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타인의 인생을 살지 마라.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좋아하는가예요. 당신이 당신의 선택을 믿는가예요.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세요. 과제를 분리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통해 찾은 자유를 여러분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것은 자유롭게 살아갈 용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보세요. 오늘은 하기 싫은 부탁을 거절해보세요. 오늘은 SNS 좋아요 개수를 신경 쓰지 말아보세요. 이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처럼요. 여기까지 미움받을 용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